독일 정부가 브랜드 의약품 강제 할인을 2배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얼핏 보면 독일 내부의 정책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환자들의 미래 치료 기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으시면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가격 책정 및 상환, 단일 지불자 시스템 같은 의료정책 핵심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한국의 97% 건강보험 보장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제약 정책 변화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승인 과정부터 치료제 파이프라인 접근성 과제까지 복잡해 보이는 글로벌 의료 권력 게임의 실체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하나가 한국 환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강제 할인을 2배로 확대했어요. 겉으로는 독일 내 의료비 절감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제약 생태계 전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약회사들이 독일 시장에서 받는 타격이 클수록 전 세계 신약 개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제약회사들의 연구 정보 공개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투명성을 높이려는 압박과 동시에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약값이 싸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치료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정책 변화는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전략 수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약 개발 우선순위와 시장 진입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독일의 사례가 정책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8,000개가 넘는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들이 이런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에는 PN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Pricing and Reimbursement, 즉 가격 측정 및 상환 과정이지요. 신약이 개발되어도 각 국가의 PNR 승인을 받아야만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EU에서는 마케팅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모든 EU 국가에 PNR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제약공업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유럽 내에서 의약품 접근성이 불균등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PNR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독일은 특이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강제 할인율까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죠. 프랑스는 경제적 가치평가, 즉 HTA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심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치료제 임상적 가치와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급여 결정을 내리는 연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다 보니 같은 치료제마다 나라마다 접근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의료비 절감에 집중할수록 글로벌 신약 개발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강제 할인 확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제 어느 시장에 먼저 진입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PNR 과정이 복잡하고 수익성이 낮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결국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옵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나라마다 그리고 질환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럽이 직면한 의약품 접근성 과제의 실체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럽의약품청을 아시나요? EMA는 분산형 EU 기관으로서 의약품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EMA가 승인을 해도 실제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제 승인 지연이 복잡해지는 이유예요. 단순히 한 기관의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EMA에서 신약을 승인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프랑스에서는 경제성 평가에서 막히고 이탈리아에서는 예산 문제로 지연됩니다. 결국 같은 EU 내에서도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한 시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치료 영역별로도 접근성 과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 수가 적고 대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반면 일반적인 만성질환 치료제는 어떨까요? 기존 치료제와의 경쟁, 비용 효과성 증명, 장기적 안전성 데이터 요구 등 훨씬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암 치료제의 경우는 또 다른 복잡함이 있어요. 생존율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만 치료제가 워낙 높다 보니 각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죠. 이런 치료 영역별 차이가 결국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화직검령 승인 체계를 운영합니다. EM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빠른 승인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의 과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시가청에서 허가를 받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최신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긍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규제 승인 지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제약 조건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EMA 같은 규제기관은 안정성과 효능에 집중하고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의료비 부담과 정치적 고려사항을 봅니다. 제약회사는 글로벌 수익성을 고려하고 환자들은 빠른 접근을 원하죠. 이 모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유럽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일부로서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제약회사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EFPIA에서는 PNR 과정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을 제안했어요. 환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치료제의 승인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가? 단순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정보 공개 전략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많이 공개하라는 압력과 동시에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시장 환경이에요. 연구 정보를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 경제상사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유사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규제 복잡성 증가입니다.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와 수준이 다르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죠. 특히 바이오 의약품이나 개인 맞춤형 치료제처럼 첨단 시설이 적용된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정보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약회사들의 정보 공개 방식이 더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임상 시험 결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는 편이었어요.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시점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임상시험 시작 단계부터 공개했다면 이제는 1상이나 2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핵심 결과만 요약해서 발표하고 세부 데이터는 규제 기관에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치료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희귀절의 환자처럼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사항은 어떨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상시험 정보 공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와의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이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글로벌 임상시험의 경우 한국 데이터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다른 나라의 결과가 한국 승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정보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와 현실적인 제약 상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와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 보호, 둘 다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97%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달성한 인구 보장률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치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 보험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단일 지불자 시스템을 통해 이런 높은 보장률을 실현했거든요.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핵심입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관리하다 보니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료를 걷어서 의료비를 지불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한국 시스템은 외래와 입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성이 바로 한국형 시스템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혹시 일산병원을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보험자가 직영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왜 보험공단이 병원까지 운영할까요? 비용 효율성과 질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보험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보니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낭비되고 어떤 방식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직접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다시 전체 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됩니다.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보험 정책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통합적 접근이 쉽지 않아요. 한국 시스템의 운영 메커니즘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예방치료 재활을 연계한 서비스 통합 관리예요. 단순히 아플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 관리, 재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합니다. 둘째는 실시간 청구 심사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즉시 심사가 이루어져요. 이를 통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적정 진료는 보장할 수 있어요. 셋째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 질평가와 수가 정책의 연동이에요. 전 국민의 의료 이용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 축적되다 보니 이를 분석해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수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게 한국 시스템의 강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의 신약 접근성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일 지불자 시스템의 특성상 협상력이 강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시장이니까 제약회사들도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시스템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확장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거든요. 반면 까다로운 경제성 평가도 피할 수 없어요. 제한된 보험료로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니까요. 결국 한국의 단일 지불자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000개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상상해보세요. 현재 개발 중인 의약품의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제들이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접근성 프레임워크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더 많은 치료 옵션이 개발될수록 각각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도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런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WHO 프로필 인증을 받았지만 전문 데이터베이스 접근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어요. 글로벌 치료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한국 시스템의 현실적 제약을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보입니다. 첫째, 혁신 의료기술 도입 시 경제성 평가 기준이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기술일수록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둘째는 시간 지연 문제입니다. 글로벌 신약 허가 후 국내 급여 등재까지 평균 18에서 24개월이 소요돼요.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기다려야 하죠. 셋째는 희귀질환 치료제 딜레마예요.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면 급여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수의 환자를 위한 고가 치료제 많은 예산을 할당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이죠. 이런 제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접근성 과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치료제 파이프라인 접근성에는 또 다른 복합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완료한 후에도 상업성까지는 다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국제 공동 임상시험 참여와 국내 규제 요건 간의 조정도 쉽지 않아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충분한 데이터인데 한국 특화 요구사항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시장 접근 협평성 문제도 있어요. 둘 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옵션인데 급여 정책에서는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에요. 결국 의료 형평성과 비용 효율성 차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최적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죠. 다음에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한국 두 시스템이 만날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요? 독일의 강제 할인 정책과 한국의 통합 운영 모델, 각각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정부 운영 의료시설과 보험 보장 통합 모델은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가격 책정 및 상환 프로세스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거예요. 독일이 비용 절감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접근성의 비용을 추구하고 있죠. 투명성 확보와 시장 접근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두 시스템 모두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과 한국 시스템 각각의 강점을 결합하면 글로벌 모범 사례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엄격한 비용 통제와 한국의 통합적 관리 체계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P&R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한국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도 국제 협력 방안을 함께 발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시스템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더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독일의 변화가 한국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 생태계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의료 정책이나 신약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이러한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독일의 제약 정책 변화는 한국의 단일 지불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97% 보장률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치료제 파이프라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균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의료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단순히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네 라고 넘기지 마세요. 글로벌 의료 생태계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일의 정책 변화가 결국 한국 환자들의 치료 기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의 코리안 리스닝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